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은순의 재판에서 최은순을 기소한 검찰이 최은순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6월 2일 날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350억 원대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와 관련된 5차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재판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혐의로 최은순을 기소한 검찰이 법정에서 되려 최은순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해당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정성균 부장판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장모 최은순과 동업자 안소연 씨가 같이 기소가 되었는데 재판부의 분리 신청으로 재판 절차는 따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2일인 어제 5차 공판에서는 동업자인 안소연 씨에게 총 18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임모 씨의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데, 임모 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와 최은순 명의의 당좌 수표를 보고서 수차례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했죠. 동업자인 안소연 씨도 자신은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이 지시를 통해서 71억 원의 위조 잔고증명서로 임모 씨에게 돈을 빌렸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찰은 금전거래 당시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 과정에서 최은순은 없었고 동업자인 안소연 씨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다라고 본다며 주장을 펼쳐왔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임모 씨는 이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조 잔고증명서에 확실히 최은순이 개입했다라는 진술을 이어나갔다고 하죠. 임모 씨는 이미 최은순과 안소연 씨가 동업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최은순의 대학 동문인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이 최은순의 얼굴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최은순과 안소연 씨가 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왔었던 것인데, 2층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안소연 씨만 들어오고 최은순은 1층 건물 밖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목소리도 들었고 검은 안경을 쓴 모습도 확인했으며, 안소연 씨가 당시 말하길 최은순의 사위가 고위공직자라서 사무실로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죠. 게다가 층은 달랐더라도 불과 2에서 2.5m 거리였고 대화도 듣고 얼굴도 식별될 정도로 충분히 그 거리가 가까웠으며 160 정도의 키와 색안경을 썼다라고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최은순과 안소연 씨가 찾아왔던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였는데, 임모 씨는 요양병원과 도촌동 사업, 파주공장 사업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71억 원의 잔고증명서와 최은순 명의의 당좌 수표를 보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이후에는 최은순과 안소연 씨가 변제기일 연장을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수차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임모 씨는 이 최은순과 안소연 씨가 써준 사실확인서도 가져왔는데, 사실확인서 필체와 당좌 수표의 최은순 필체가 일치하다고 주장했죠. 자, 이렇게 빼박 증거가 법정에서 쏟아진 겁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 과정,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최은순을 봤다 라고 하는 법정 진술도 나왔고 그 증거도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은 역시나 이 재판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증언을 탄핵하려고 신문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며 애를 썼는데, 검찰은 임모 씨가 본 사람이 최은순이 아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의도적으로 신문을 진행했다고 하죠. 기소한 검찰이 최은순의 변호인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해준 겁니다.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했던 발언을 전한 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사무실 앞까지 온 사람을 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지 않느냐, 안소연 씨 주장 외에는 해당 인물이 최은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죠. 임모 씨는 이에 대해서 사위가 고위공직자에 있다라고 해서 들어오라고 할 수가 없었고 전화로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소리는 분명 최은순이었다라고 진술을 했죠. 게다가 다른 사람이었다라면 자신이 모를 리가 없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 즉시 안소연 씨에게 화를 냈을 거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검찰의 주장에 임모 씨가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서자 검찰이 최종적으로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모 씨와 최은순이 민사소송 중인 점을 지적하면서 임모 씨가 소송에서 유리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꾸몄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과거 안소연 씨의 형사재판에서 임모 씨는 오늘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지금 처음 나온 주장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하죠. 이처럼 반복된 검찰의 황당한 주장에 안소연 씨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재판장은 증언을 들었고 재판부가 판단하겠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졌다고 하죠. 재판이 끝난 이후 이 최은순 동업자 안소연 씨의 변호인은 이 검사들이 최은순을 기소해놓고도 죄가 없는 것처럼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했고 재판부에게 자신이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하자 재판부는 이미 변호인의 심정을 알고 있으니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당시 재판의 상황에 검찰의 스탠스가 얼마나 황당했던 것인지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자, 아무튼
역시나 검찰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윤서방파 검찰이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 된, 아니 정치인이 된 윤석열의 대권 행보에 이 장모 사건이 흠이 되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쓸 거라는 건 예상했던 그림이긴 하지만 재판에서 이렇게 대놓고서 최은순을 변호하고 나선다라는 게 참 당황스럽습니다. 최은순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검찰 변호인단이 꾸려진 셈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윤석열이 언론을 통해서 지원 사격하는 것은 또 뭡니까? 자신의 장모가 10원도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는 헛소리를 퍼뜨리고 있는 건데, 최은순의 동업자였던 안소연 씨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장모 최은순을 통해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망한 사람도 한두 집이 아니다. 자신도 이익 없이 돈만 뜯겼는데 윤석열의 발언을 듣고서 머리에서 지진이 나는 줄 알았다. 그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죠. 자, 결론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장모 최은순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검찰이 최은순을 적극 변호하고 있는 기이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 장모님은 10원도 피해준 적이 없다고 윤석열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면서 언론 역시 윤석열과 장모를 변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 검찰의 민낯과 언론의 민낯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댓글,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